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석열 죽이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여러분께 같이 함께 또 말씀 나누고 말씀드리고자 이 시간에도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양아치라는 말 있죠. 양아치. 원래 넉마주의 아닙니까? 근데 방송에서는요, 사실 지상파나 정편 텔레비 이런 데서는 그 발언이 주는 어떤 그 비하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상당히 그 사용하기를 꺼려는 비방 용어라고 합니다. 비방송용 용어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윤석열 그 검찰에 대한 청와대 문재인발 청와대 인사 구태타, 이걸 친문 양아치의 개그다, 이게 코미디다 이거죠. 친문 양아치의 개그다 그러면서 이 촛불로 거저 정권을 주워버린 문재인 정권은 이미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주고받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양아치라는 표현을 못 써요, 사실 방송에서. 근데 그 조국의 친구, 그러다가 조국의 그 위선적인 행동을 이번에 드러난, 작년에 8월달 9월달부터 드러난 그 모든 조국의 실체를 보면서 이제 조국과 결별을 선언했나 봐요. 그 조국의 친구였던, 그리고 동양대에 그 표창장 위조 사건을 갖다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증언했던 진중권 교수, 이제 사표냈으니까 전 교수죠. 약칭 그냥 이름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여튼 진중권이 이번 인사가 친문 양아치 개그라고 아주 독설을 퍼붓더구만요. 근데 이건 독설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제가 차마 제 입으로는 그 지칭할 수 없는 표현을 진중권 교수가 썼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은 이번에 인사가 친문 양아치 개그인데, 이 개그가 정말 놀랍게도 오래전부터 준비해 있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요, 조국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11월 달부터 11월, 12월 이 2달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윤석열 찍어내기, 윤석열 검찰에 대한 보복성 인사.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찍어내기 이 시나리오가 이제 완전히 밝혀졌다. 그게 오늘요 1월 10일이죠. 1월 10일 1월 10일 날 이낙연 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윤석열이 그렇게 항명을 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어떻게 그 징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1월 10일 날 전화한 게 아니라요, 1월 9일 날 전화를 한 게 1월 10일 날 이제 보도가 쫙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 이 시나리오의 핵심이 이렇게 해서 인사를 조치를 하면 윤석열의 팔다리를 자르는 검사장 6명 핵심들을 갖다가 딱 전보 발령하고 좌천시켜 버리면은 윤석열이가 그 인사하는 데서 반발을 할 것이다. 그 반발을 항명으로 몰아가라. 항명으로 물타기를 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은 분명히 왜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 주변을 갖다가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방해하십니까?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수사 지휘부를 갖다가, 검사장들을 갖다가 어떻게 순간 이렇게, 아직 보직 기간도 사실상 관례상 1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항의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의견 제시로 보지 말고 물타기를 항명으로 해라.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항한 거고, 대든 거고, 항명한 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 직원으로서 거역을 했다. 그래서 여론은 물타기로 항명으로 쫙 몰아가가지고 법적으로 징계까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 시나리오가 1월 9일 날 이낙연 총리가, 임기가 다 된 총리가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그걸 또 1월 10일 날 아침에 이 전화건 사진까지 다 서너 장 찍어서 보도 자료로 다 내가지고 쫙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요. 이제 보도 자료가 쫙 나와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또 뭘 지시한 줄 아십니까? 1월 10일 날.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저들의 이 11월 달부터 이 진행된 이 청와대 문재인발 친위 구태타가, 야, 윤석열이 세긴 센 모양이에요. 정말 윤석열 총장이 국민 검찰로서 저들에게는 정말 눈에 가시였는 모양입니다.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손발 자르면 윤석열이 저항할 것이다. 인사권이라고 그러면 인사권에 대한 항명으로 몰아서 징계로 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2차 또 인사를 갖다가 이제 일선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그러니까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이걸 갖다가 인사를 하되, 그 인사는 현재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청와대 유재수 무마 의혹 사건, 그리고 또 혹시라도 모르니까 우리들 병원 사건, 이런 걸 조사하는 그 부서까지 전부 다 부장검사, 부부장검사까지 다 인사조치를 해라고 준비를 지금 하는 것으로 벌써 지금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윤석열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표 내고 나가겠습니까? 윤석열이 분명히 사표 내고 안 나갈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여태까지 항용해왔던 대로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지 마라.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 있지만은 수사에 관한 사항은 검찰총장 고유의 권한이 있다. 여기는 건들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아마 윤석열이 특별수사팀을 다시 꾸릴지도 모른다.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으로서 그걸 막아라. 여기까지 시나리오가 다 준비된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1월 9일 날 이낙연 총리가 추미애 법무부한테 전화해서 항명으로 몰아가라. 그 다음에 징계 준비해라. 그리고 이런 반발이 오면은 또 윤석열이 특별조사팀을 꾸리지 못하게 법무부 장관이 또 법적 지시를 내려라. 이런 시나리오가 만천하게 틀어져서 1월 10일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 법무부 발표입니다. 비직제 수사 조직을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 이렇게 법무부가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윤석열한테 너 앞으로 내 지시 없이는 네 마음대로 특별수사팀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싶으면은 나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어제는 1월 9일 날은 윤석열이 균형발전위원회 저기 광화문 바로 앞에 있는 높은 빌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옛날 정부 종합청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세종시로 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서울 정부 종합청사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거기에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태제들을 연구하는 그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예요. 거기에 고문으로 송초로 변호사가 울산시장 나가기 후보 되기 전부터 거기에서 고문으로 이촉됐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윤석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2017년 10월쯤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청와대 비서실에 균형발전 비서관실에 선임행정관 장모 씨와 그리고 송초로, 송병기 이렇게 만나서
이 그 울산 지역 발전 정책에 관한 얘기를 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검찰이 이 수사를 지금 하면서 균형발전위원회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1월 10일 날은요. 윤석열도 대단합니다. 기세가. 청와대 압수수색했어요. 바로 이 균형발전 비서관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줬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다른 부서가 아니고 이 균형발전 비서관실이 이제 지역발전 비서관실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거기 바로 지역발전 비서관실 1월 10일 날 압수수색해서 그때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의 정책개발 공약 만드는데 얼마나 관여했는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걸 갖다 범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일테면은요 압수수색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 날 아마 했는지 안 했는지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윤석열 검찰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미 이제 총공세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을 뒷받침하면 하는 과정에서 이번 인사가 문재인의 도저히 대통령의 고유의 인사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납득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검찰 개혁입니까? 수사 방해지?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권력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박해를 가고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한 수사 방해이고 윤석열을 갖다가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그런 방안으로 징계해서 이렇게 가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에서 움직이는 그런 아주 비열하고 치졸하고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그런 인사구태타가 아니고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이런 국회에서 모든 비난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상임위에 불러서 따지고 지금 계속하면서 이제 특검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윤석열 검찰은 저 시나리오에 휘말리지 않아야 되겠죠. 휘말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만천하에 밝혀진 윤석열 찍어내기 시나리오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 시나리오 윤석열 총장 정도의 역량이면 이미 다 알고 다 되찾고 다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1월 10일 날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특별수사팀 특별수사팀 구성까지도 법무부 장관의 사전 지시를 승인을 받으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1월 11일, 1월 13일, 1월 14일 또 어디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고 어떤 수사가 진행될지 윤석열은 뚜벅뚜벅 걸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군분투하는 야당과 검찰을 바치고 있는 야당과 함께 우리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 국민들도 윤석열 검찰이 힘내서 더욱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과 성원을 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들이 이미 모여서 1월 10일 날 아침에는 대검에 이 바카스 그 다음에 그 격려 그 화환 이게 지금 엄청나게 수두룩하게 지금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계속 버텨줘야 되고 버티고 그러면 저들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데요. 징계위원회를 정말로 소집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정말 그것은 제가 분석할 적에는 어쩌면 자멸의 길이고 무덤을 파는 길이고 저는 사실 그래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차라리 그렇게 완벽하게 지그 스스로 자살골 자멸의 길로 무덤을 파주기를 바라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징계 착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이 시나리오대로 가시화된다면 아니죠. 이 시나리오는 이 정도 하면은 윤석열이 사표 내고 나가겠지
하는 사표 유도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은 사표 내지 않고 버틸 겁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저쪽에서 시나리오가 어긋나니까 플랜 B를 가동하겠죠. 그 플랜 B가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나섰으면 될까요? 저는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징계위로 갈지도 모르는데 징계위는 정말 무덤으로 가는 길이다. 만약에 징계위가 소집돼서 윤석열 총장이 처참하게 징계를 받고 쫓겨날 때 광화문에는 다시 2천만 명이 모인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의 길로 접어든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무튼 1월 10일자로 밝혀진 저 시나리오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윤석열 자진 사퇴 유도 시나리오입니다.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말려들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신년 전국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